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지원부의 박원희 대리입니다. 먼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신규 훈련기관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사업은 여러분들이 직무수행 능력을 근로자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중요한 요소이며 미래의 향방을 가리키는 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수행하시는 역할이 대한민국 직업훈련의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금 말씀 올리면서 앞으로 많은 근로자분들에게 양질의 훈련을 제공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훈련기관에서 훈련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통해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촬영을 통해서 전달 드리는 일이 처음이라 여러모로 부족하더라도 잘 봐주십사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담당하는 부분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 또는 근무할 교육자를 교육시키는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생이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구별이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를 주 훈련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라 규모가 크고 많은 훈련기관에서도 연관이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총 4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여기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후부터는 사업주 훈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 훈련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사업 개요를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우리 공단이 관련 단체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아시면 후에 모르시거나 자문을 구하신 일이 있으실 때 보다 편하고 정확하게 안내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절차 소개입니다. 사업주 훈련을 훈련기관 입장에서 진행할 때 절차를 알려드려 진행하실 때 겪으실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전체 진행사항과 진행 시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사업제 훈련에 참여하실 훈련기관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개정사항입니다. 최근 중요 개정사항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서 사업주 훈련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가지 변동사항을 통해 사업주 훈련 시장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기관 운영의 안정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 코로나19 대응을 넣어 올해 중대 사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같이 이겨나갈 방안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통칭 사업주 훈련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등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훈련의 주 대상자는 기업에 근무하는 재직 근로자 혹은 앞으로 근로할 채용 예정자가 주 대상입니다. 주 훈련 대상자는 사업의 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업주 훈련의 훈련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그 중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업급여 등과 달리 온전히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 훈련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훈련생인 근로자나 실업자가 필요를 느끼고 훈련에 참여하는 국민 내음 배움 카드와는 달리 훈련 수요는 사업주 측이 가지고 훈련 참여 실시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훈련인 점에서 다르니 혹여 동일한 내용의 훈련이시더라도 훈련 참여 동기 등의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사업주 훈련은 고용보험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그리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여 훈련 실시 및 기관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위 법령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 지부지사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주 훈련 지원 규정은 아니지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 10월 1일부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기간에서 유념하실 점은 두 가지입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을 대여하는 일이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기간에서는 혹여 교사 자격을 한번 확인하시어 의도치 않는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베이트 방지법으로 주 목적은 원격 훈련들의 무분별한 영업을 방지하고 훈련 시작을 혼탁함을 줄이고자 위와 같은 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훈련 기간이 사업장에게 불특정한 이익을 줄 경우 부정훈련 등으로 오해받으시고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해 보시면 좋으시겠습니다. 다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나 우리공단 그리고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모두 훈련 시작 및 훈련 실시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훈련 실시를 침체하고 훈련 기간을 압박하는 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규정을 숙지하고 진행하시면 되시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원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사업주 훈련 사업은 비용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훈련비 등 비용 지원이 중점에 있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비는 실제로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 훈련 내용에 따라 NCS 직종별 단가가 책정이 됩니다. 이 직종별 단가에 훈련 시간을 곱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원율을 곱하면 1인당 훈련 지원금을 그리고 여기서 80% 이상 훈련을 수료하신 수료 인원을 곱하면 전체 훈련 지원금을 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숙식비는 숙식이 제공되었을 경우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체 훈련으로 일일 평균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셨을 때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하셨으면 식비 3,300원, 숙식비 14,000원을 일일 한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숙식비는 숙식비로 식비를 포함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주 특성상 장기 과정이 드물어 거의 없는 사례지만은 한 달 한도로는 33만 원을 두고 있으니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수당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업장의 지급이 우선 항목이고 유급 휴가의 임금의 일부는 사업주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이 있다고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집체 훈련 이외에는 훈련비만 지원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련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시 주체, 훈련 대상, 그리고 훈련 방법입니다. 실시 주체는 훈련을 실시하는,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입니다. 기업이 훈련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시, 관리하면 자체 훈련, 훈련을 여러분과 같은 훈련기관에게 위탁하면 위탁훈련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훈련 대상은 훈련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나누는 기준입니다. 재직자 등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향상훈련, 그리고 채용 예정자 등 인력 및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훈련, 그리고 요즘 중요시되는 중장년층의 전직을 위한 전직훈련 등이 있습니다. 훈련 방법은 훈련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은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하는 집체 훈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집체 훈련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학교에서 받아온 수업을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현장 훈련은 기업이 실제로 작업하는 현장에서 하는 훈련으로 현재 위탁 훈련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훈련은 인터넷, 우편 등을 이용해서 모이지 않고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요즘 공통법정 교육 등으로 온라인 교육은 한 번씩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부분도 크게 모아 원격 훈련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특히나 원격 훈련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훈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주 훈련은 집체 훈련의 틀을 두고 있는 만큼 원격 훈련의 경우 세세하게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은 집체 훈련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에 오늘은 간단하게 훈련기관 분들이 아시면 좋은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훈련은 전산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고 콘텐츠 심사도 집체 훈련과는 세세한 부분이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 담당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는 심사평가원, 심평원에서는 여러분들이 훈련하신 내용이 적합한지 콘텐츠 심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두 가지 부서에서 원격 훈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먼저 훈련 품질 향상센터, 훈품에서는 LMS, 학사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훈련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서 처음 훈련 과정을 운영하실 때 학사 관리 시스템이 훈품의 서버와 연동하는지, 그리고 훈련생들의 접속 패턴을 통해서 훈련 등을 분석하는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 각 지부지사의 사업부서에서는 훈련 과정 인정 및 훈련 실시, 비용 집행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하는 업무를 파악하셔서 혹여 질의 등이 발생하실 때 어느 기관으로 문의를 하셔야 하는지 파악하시면 조금 더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담당 부서에서는 대부분 과정 인정 및 비용 지급에 관해서 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현재 자기부담금 등으로 훈련기간 역시 행정 업무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는 이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의 큰 틀에 관한 내용은 본부인 우리 부서에, 그리고 비용 증빙 서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및 구체적 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단 관할 지부지사에 문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훈련생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련기관 분들이 차후 훈련 실시 신고를 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훈련 대상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양성, 향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양성 훈련은 실질적으로 채용 예정자로 보시면 되십니다. 향상 훈련은 소속된, 그리고 훈련 비용을 납부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자사 근로자, 그리고 소속되지 않은 타사 근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근로자이나 전산 처리 등으로 아직 고용보험 신고 및 처리가 되지 않은 취득 예정자로 구분합니다. 이 중에 취득 예정자는 나중에 기억해 두시면 간간히 고용보험 취득이 늦어져 실시 신고가 어려워지실 때 여러분의 업무 시간을 단축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절차 소개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주의사항을 간략히 전달드리겠습니다. 훈련 프로세스는 보시다시피 총 6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인정 신청은 기업 맞춤형 등 상시로 신청하는 과정은 우리 공단을, 그리고 대부분 위탁 과정인 통합심사를 통해서 과정 인정을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이 과정 인정 단계를 저는 예를 들어 틀을 만드는 과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 승인된 과정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이 실시 신고입니다. 아까 전 과정이 틀을 만든다면 실시 및 확정자 신고는 그 틀을 채우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훈련 기간은 언제인지, 훈련 시간의 세부 사항은 언제인지, 그리고 훈련생 등록을 하시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시 신고를 확정하고 마무리 짓는 일이 확정자 신고입니다. 설령 실시 신고에서 변동이 없더라도 확정자 신고를 하고 마무리를 해 주셔야 하십니다. 그리고 출결 관리 단계입니다. 정확하게는 훈련 실시 관리로 보시면 되십니다. 훈련생들의 출결부터 시작해서 훈련을 실제로 실시하시면서 관리하시는 단계이십니다. 훈련 종료 후에는 수료 보고를 해 주셔야 하십니다. 훈련생들의 출결 정보 등이 파악한 사실과 맞는지 한번 확인한 뒤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관할 지부지사에 비용을 신청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주의사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계획이 계획대로 가면 좋겠습니다만 모든 일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훈련도 이와 같아서
가끔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실 겁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변경 인정, 신고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먼저 훈련 내용, 훈련 방법, 총 훈련 시간은 변경 불가 사항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바뀌는 것은 변경 인정, 세세한 회차별로 바뀌는 것은 변경 신고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관할 지부지사 등이 변경될 때는 변경 인정, 관할 내 훈련 장소가 변경되실 때는 변경 신고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교광사 변경에서 15일 이내에 회차 내 변경일 경우에는 변경 신고, 과정에서 변경하실 때는 변경 인정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십니다. 변경만큼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이 훈련생의 출결 부분입니다. 현재 사업주 훈련의 주 훈련 방식은 QR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시작 전에 훈련생들이 HRDnet 앱 설치, 가입을 안내하여 주시고 입시 시 반드시 QR코드를 입력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전산 오류 등이 날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기로 직권 입력 요청 대장을 통해서 지부지사에서 직권 입력으로 보완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너무 잦은 직권 입력 등은 지도 감독 및 모니터링 사유가 되실 수가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비용 신청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훈련비 지급을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와 계좌 이체 내역, 카드 매출 전표 사본, 현금 영수증과 같이 훈련 기간에서 발행한 수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셔야 하십니다. 숙식비를 신청하셨을 때는 숙식 제공 사실을 증명하시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세금 계산서는 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품목이나 비고란에 훈련 과정명을 기입하시어 훈련과의 연관성을 증명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혹여 숙식비를 포함하여 사업장에 청구하실 때는 계산서 비고란 등의 해당 사실을 꼭 기재하시어 숙식비 비용 신청 증빙으로 같이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거래 일시, 그리고 어느 분이 누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금액이 세금 계산서와 일치하는지를 중점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5번을 제출하시는 것에 많은 훈련 기관에서 불편, 부당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공단은 자부담금을 확인하여야 비용 지급이 가능하고 훈련 기관에서도 이와 관해 확인을 하여 주셔야 하기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및 전산관리를 하시는 항공원과 협력하여 조금 더 편리한 결제 및 비용 증빙 과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로 개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내용 대부분 19년도의 개정 사항이십니다. 어때서 작년의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훈련은 작년에 큰 폭으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변동을 세부적으로 변동 및 조율하고 있는 단계로 주요한 변동 사항은 작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먼저 이전까지 지원하였던 공통법정 교육은 전면적으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과 같은 직무 법정 교육은 이전 지원에서 절반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법정 교육은 지원 여부와 관련 없이 수행하는 형태이기에 정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을 해도 되는 훈련임과 동시에 공통법정 교육은 사업주 훈련의 주 목적인 직무 수행 능력 향상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자부담금 의무 납부도 작년부터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 과정을 재지원하는 경우도 동일 회계연도 내 1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 훈련비 지원이 기준이므로 미수료로 지원을 받지 못하시고 재수강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마지막 두 개는 원격 훈련에 관한 내용으로 과도한 영업 및 콘텐츠 복제 등으로 훈련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이 개정 사항을 보시면 사업주 훈련이 나아갈 방향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업주 훈련은 원격 훈련 시장의 확대와 발맞추어 훈련 참여 인원과 훈련 비용 지급액은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훈련의 전체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사업 평가 및 많은 부정수급 사례를 통해서 외부에서 사업주 훈련을 부정훈련으로 도매금 매기면서 훈련 예산 축소 및 운영의 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단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훈련기관들의 여러 도움이 절실합니다. 네, 이제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은 코로나19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훈련기관 분들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사업주 훈련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이를 위해서 훈련기관 분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 검진, 확진, 의심자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증빙 자료만으로도 출석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여 코로나19가 발생하시면 최소한의 자료만은 확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며 코로나가 발생 혹은 파악함과 동시에 우리 공단 지부지사에 연락하여 주시면 우리 공단은 최대한 협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공단에서는 원격 집체 훈련의 원격 대체 훈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희 관할 지부지사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직업능력 개발 사업, 특히나 사업주 훈련은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사업 축소 등의 압박과 함께 코로나19라는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집체 및 대면이 제한되고 있는 이때 많은 훈련기관 분들의 운신이 큰 폭으로 제약당하고 운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추어 훈련 품질을 향상하고 부정훈련 등을 최소화한다면 사업주 훈련 및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한민국 산업계를 선도하는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공단이나 저도 모자라나마 현장에서 훈련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기관 분들께서 앞으로 많은 의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